2026년 1월 28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유니온시티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고 풀턴 카운티 선거운영센터 앞으로 정체불명의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죠. 차에서 내린 건 검은색 라텍스 장갑을 낀 FBI 요원들과 연방보안국 대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캐서린 살리나스 연방판사가 서명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타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선거는 조작된 선거였고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 사람들은 조만간 기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 서슬퍼런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대선이 끝난 지 무려 6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모두가 잊으라고 했던 그날의 기록들. 하지만 트럼프의 목적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FBI가 대형 트럭에 실어 나른 700개의 상자 안에는 단순히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대 민주주의를 해킹한 범죄의 설계도이자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잡아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할 디지털 지문 그 자체입니다. FBI가 확보한 건 음모론 따위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31만 5천 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합법적인 인증 없이 집계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죠. 특히 이번 수사 현장에는 트럼프 정부의 DNI 국가정보국장 지명자인 털시 게버드까지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부정선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FBI가 움직였다는 건 이미 확실한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FBI가 무슨 동네 시민단체도 아니고 연방정부의 명운이 걸린 수사를 증거도 없이 과연 시작했을까요? 오늘 오싹한 경제에서는 이 700개의 상자 속에 숨겨진 실물 증거들의 정체와 우리 한국이 만든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전 세계를 관통하는 블랙박스가 되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출한 그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목끝을 겨누게 되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선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FBI가 압수한 증거물의 목록을 뜯어보면 그야말로 현미경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투표용지만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2020년 당시의 우편 투표용지 봉투 전량과 유권자의 서명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타뷸레이션 테이프 원본을 싹 쓸어갔습니다. 여러분, 타뷸레이션 테이프가 뭔지 아시나요? 투표기계에서 출력되는 일종의 영수증 같은 겁니다. 기계가 계산을 시작할 때 데이터가 정확히 제로로 리셋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죠. 이걸 참관인들이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그 투표가 합법이 되는데 31만 5천 표가 이 테이프도 없이 그냥 집계됐다는 겁니다. 이건 시스템이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 즉 누군가 미리 찍어놓은 표를 시스템에 심어놓고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조차도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5년간의 치밀한 수사의 마침표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표가 10,000표도 아니고 31만 표가 넘는다면 바이든이 11,000표 차이로 이겼다는 그 결과는 완전히 허구였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영장에는 범죄 혐의의 증거, Evidence of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se라는 문구가 명확히 박혀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뜻이죠. 특히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했던 이중 스캐닝 문제, 투표지 한 장이 스캐너로 통과할 때 두 장으로 뻥튀기 되는 그 기묘한 현상을 FBI가 정밀 포렌식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중 스캐닝 의혹은 2025년 필리핀 총선에서도, 그리고 이라크와 콩고에서도 똑같이 터져나왔던 문제라는 걸 아십니까? 한 장의 투표지가 2번 계산되는 확률적 오류, 이걸 단순히 기계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이런 오류가 집중될 확률은 1000조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로또를 연속으로 3번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소리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건 이 수사의 칼끝이 미국 내부에만 머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장 내용을 뜯어보면 소름 끼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송도에 본부를 둔 A웹과 그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AF, Advanced Framework라는 선거 관리 모델이에요. 미국 FBI가 조지아주의 창고를 털었는데 왜 한국의 기술 표준 모델이 수사 리포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낯익은 이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미루 시스템즈와 A웹입니다. 조지아주가 사용하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한국이 수출하는 미루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아닙니다. 이 두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리뷰하고 국제 인증을 해준 기관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엘라베마주에 있는 ProVNV라는 곳입니다. 조지아의 도미니언 기계도
필리핀에 들어간 한국의 미루 기계도 똑같이 이곳에 인증을 받았죠. 한마디로 기술적 유전자가 같은 형제 모델이라는 소리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건 거대한 기술적 독점이자 표준의 사유화입니다. 전 세계 선거 시스템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프레임워크 아래서 통제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바로 한국에서 설계된 AF, 즉 Advanced Framework입니다. 본래 경제학에서 표준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율성의 신입니다. 규격을 통일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관리가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이 효율성의 논리가 선거 시스템에 적용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관리가 쉬워진다는 건 비집어 말하면 공격하기도 쉬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모든 지역이 똑같은 기계, 똑같은 소프트웨어, 똑같은 전산망을 쓰는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조작 세력은 전국 수만 개의 투표소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져요. 단 하나의 표준화된 뒷문만 찾아내면 전국 모든 투표함을 동시에 열 수 있는 조작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셈이죠. 효율성을 위해 선택한 표준화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고 값싸게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A웹은 한국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죠. 이들이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AF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세련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 AF라는 건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에요. 선거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 OS를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통합 데이터 교환 표준인 EDI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회사의 투표기들이 하나의 언어로 대화하게 만드는 마법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설계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통로를 흐르는 데이터의 검문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듈형 소프트웨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 본인 확인, 투표 집계, 결과 전송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간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세련되고 스마트해 보이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무시무시한 중앙 집중형 통제 모델이자 중앙 집중형 약탈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웹 기반 관리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 각지의 투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전송받거든요.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누군가 이 프레임워크의 취약점 하나만 장악하면 전 세계의 선거 결과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지역에서 표가 부족한지, 어디를 더 채워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특정 권력자가 실시간으로 숫자를 보다가 저쪽 지역에서 우리 표가 밀리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중앙 서버에서 단 몇 줄의 코드 수정만으로 결과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실체도 가관입니다. 공동 창립자가 미국 의회에서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핵심 부품의 59%가 중국산입니다. LCD 터치스크린부터 제어보드, AI 프로세서까지 전부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죠. 트럼프를 눌렀는데 바이든에게 투표가 된다? 이건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라 설계된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미니언 직원들의 정치 헌금 내역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기부금의 96%가 민주당으로 갔고 공화당에 간 돈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거 시스템의 전 과정을 주무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리자들 100명이 밥을 시켰는데 96명이 짜장면으로 통일했고 단 4명만 짬뽕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중립적이어야 할 기술진들에게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보이십니까? 더 무시무시한 지점은 이 도미니언의 주요 주주들이 미국 민주당의 거물인 낸시 펠로시 라인과 닿아 있다는 폭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로비스트 명단을 보면 미국 민주당의 핵심 실세들과 연결된 로비 회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어요. 브룸스타인, 파버, 하야트 같은 기업 출신들이 도미니언의 임원과 주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가 백도어 하나만 심어놔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입맛대로 갈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트럼프를 눌렀는데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그 엽기적인 현상, LCD 터치스크린의 단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배달 사고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도미니언 사태를 보면서 설마 우리나라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설마가 아니라 이미 확정적 공포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 수출했다는 그 K선거 시스템, 그 중심에 있는 A웹과 미루 시스템즈의 행보를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오싹해지거든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도적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국가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자본은 빛의 속도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의 보안 상태를 보세요.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가 몇 점이었는지 아십니까? 100점 만점에 31.5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동네 PC방 보안도 이보다는 나을 겁니다. 심지어 관리자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농담 삼아 그냥 하셨던 말이 아닙니다.
2023년 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했을 때 내부 시스템과 DB 관리자 비밀번호가 실제 12345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점검받을 때 일부러 12345로 미리 바꿔놨을 거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정원 브리핑에 따르면 12345는 점검을 위해 급조된 게 아니라 시스템 설치 당시의 초기 설정, 디폴트 비밀번호가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러 시스템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예 똑같이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건 고도의 전략이라기보다 보안의식의 완전한 실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서버의 문고리가 사실상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보안을 수년간 독점하다시피 했던 업체가 바로 윈즈라는 곳인데, 이곳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자 없이 외부 해킹만으로 선거를 뒤집는 건 어렵다고 선관위에서 해명한 거 들어보셨나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다른 정부 부처보다 184배나 많았습니다. 왜 해커들이 선관위만 죽어라 노릴까요? 여기가 뚫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해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행안부가 가진 유권자 정보가 2100만 개인데 선관위는 4400만 개의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와 투표 성향, 거주지 데이터가 보안 점수 31.5점짜리 서버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관위 직원의 개인 컴까지 해킹당해 무려 한 달 넘게 전단지처럼 뿌려주고 있었는데, 선관위는 국정원이 알려주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남시에 있는 미루 시스템즈와 관련된 필리핀의 잔혹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필리핀에 처음 울려 퍼진 건 2008년이었어요. 당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수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필리핀 대법원은 수입 반대 판결을 내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부정선거와 조작이 가능해서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소스코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미루 시스템즈는 끝까지 그 제안을 거부했거든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났던 이들이 16년 만인 2024년 다시 필리핀과 계약을 맺고 2025년 총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선관위가 뜬금없이 입찰 직전에 미루 시스템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업체를 전격 실격 처리해버린 겁니다. 뇌물 의혹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경쟁자를 강제로 링 밖으로 끌어내린 거죠. 그렇게 경쟁자가 사라진 자리에 미루 시스템즈만 혼자 남는 단독 입찰 상황이 만들어졌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4,300억 원 규모 11만 대의 자동 개표기 계약을 독식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필리핀 대법원이 경쟁사를 쫓아낸 건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뒤였어요. 선관위는 이제 와서 기계를 바꾸기엔 시간이 없다 라며 배를 째고 계약을 밀어붙였던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경쟁자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과거 대법원이 막았던 그 조작의 문을 선관위 내부 세력이 법적 설계를 통해 안에서 직접 열어준 거예요. 이 계약으로 필리핀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필리핀 시민들은 미루 시스템즈를 수사하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2025년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기괴한 버전 사기극 때문이었습니다. 미루 시스템즈가 공급한 장비들 분명히 공식 인증 기관인 프로VMV로부터 3.4.0 버전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건 3.5.0 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의 버전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오른다고 기능이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이 전자개표기의 버전 숫자는 그 소프트웨어의 주민등록번호이자 지문과 같은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공시, 디스클로저는 시장의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시스템에서 인증받지 않은 버전이 돌아갔다면 그건 그 국가 자체가 상장 폐지될 수준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소스코드의 소수점 하나만 바꿔도 원래의 표를 2배로 부풀리거나 특정 후보의 표를 몇 배로 조작하여 뻥튀기 하는 알고리즘을 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인증받은 건 3.4.0인데 실제 돌아가는 건 3.5.0이었다면 그 사이의 간극은 그야말로 범죄의 블랙박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괴한 사기극 때문에 필리핀의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오싹한 건 이 수법이 필리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FBI가 풀턴 카운티에서 찾고 있는 핵심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러스티드 빌드, 무단 접근입니다.
선거 직전이나 도중에 이루어지는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패치, 이건 시스템의 비인가 접근 통로, 백도어를 씹는 행위거든요. FBI는 이번에 압수한 로그 기록을 통해 풀턴 카운티 시스템에서도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실행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의 시스템이 동일한 논리 구조로 업데이트되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디지털 쿠데타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3.4.0 버전을 쓰기로 약속해놓고 선거 당일 몰래 3.5.0으로 바꿔치기 했다면 그 안에 어떤 조작 코드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필리핀 총선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한국의 미루 시스템즈가 공급한 장비에서 인증받지 않은 소스 코드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거죠. 그런데 조지아주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소프트웨어 탈취와 무단 복제 혐의가 FBI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기술은 다르지만 수법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선거 브로커들과 기술 카르텔이 하나의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왜 소름 끼치는지 제가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집마다 달려있는 디지털 전기 계량기, 거기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습니다. 국가가 이 계량기는 정확하다고 인증한 게 바로 3.4.0 버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회사가 몰래 여러분의 계량기를 다른 버전으로 원격 업데이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평소처럼 똑같이 전기를 썼는데 인증이 안 된 버전이 뒤에서 실제 사용량보다 2배, 3배 더 많이 찍히도록 숫자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몇 배 많이 쓴 것처럼 숫자가 뻥튀기 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순간 그 전기 요금을 순순히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회사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여러분을 음모론 취급하며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선거 시스템의 버전 바꿔치기도 정확히 이 계량기 조작과 같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중한 표를 계산하는 기계가 아무도 모르게 조작용 엔진으로 갈아 끼워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대놓고 도둑질하는 데이터 횡령이자 국가적 사기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권자 명부의 디지털화에 대한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글 AI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적격 유권자를 가려내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 추출 방식이 한국 A웹이 전파한 AF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방식과 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권자 명부가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조작 가능하다면 그건 투표소에 가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유령 유권자를 생성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 표를 던지는 행위가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FBI가 이번에 2020년의 유권자 명부 원본을 전량 압수한 이유도 바로 이 디지털 매칭 오류를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실제 투표한 사람과 시스템상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포렌식 단위로 대조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기술 표준인 AF의 흔적이 튀어나온다면 이건 한국 외교의 타격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시스템 전체의 강제 셧다운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투명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술의 준왕 집중화는 곧 권력의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투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작을 도와준 세력에게 이권을 챙겨주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을 쏟아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지난 6년 동안 숨죽이며 칼을 갈아온 이유, 그건 단순히 억울해서만이 아닙니다. 내 표가 적의 표로 동갑하는 그 데이터 연금술의 증거가 이 700박스 안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도둑맞은 미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자,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전 세계의 모든 눈은 조지아주 창고에서 실려나간 그 700개의 상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 논란에서 티끌 하나 없이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상자 속 데이터가 연방 법정에서 조작의 증거로 공식 인정되는 일이 만약에라도 생긴다면 그때부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은 이곳 대한민국을 향하게 될 거예요. 미국 선거를 무너뜨린 그 조작의 방식이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 선관위와 A웹이 전 세계에 전파해온 애드밴스드 프레임워크 모델과 일치한다는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건 단순한 외교 결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돕는다면 수출한 시스템이 사실은 국가 권력을 통째로 설계하고 주무르는 독재자의 리모컨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는 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조작 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하고 그동안 진실을 가리며 국민의 주권을 숫자로 장난질했던 모든 세력은 전 세계적인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조작으로 세운 가짜 성벽은 진실이라는 아주 작은 틈 하나에도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자,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FBI의 조지아주 압수수색은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을 무너뜨릴 스모킹건의 확보 과정이다. 둘째, 대한민국 선관위와 관련 업체들은 이미 국제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 등급과 직결되는 경제적 핵폭탄과 마찬가지다. 셋째, 선거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자본의 탈출과 함께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시스템의 생존 문제입니다. 인형 논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원래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는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한다고 하죠. 지금 이 거대한 조작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는 탈출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 역시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진실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우리 사회가 바로 서야만 여러분의 주권도 자산도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싹한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날카로운 진실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